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정읍 고창선거구 윤준병, 유성엽 예비후보 간의 예산 성과 논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개울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개울을 건너다 발을 헛디뎌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형 도서관 기반을 구축한 김제 시립도서관이 국내 도서관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인 한국도서관상에서 단체상을 수상했습니다. 남원시가 경기도 성남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4차 산업과 신성장 동력사업 육성, 시민 여가문화 증대와 관광자원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지난해 한 개울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진안경찰서는 22일 저녁 7시 10분쯤 진안군 배구면의 한 개울에 빠진 80대 남성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이 남성은 가족과 연락이 끊겨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에 나선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개울을 건너다 발을 헛디뎌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일 오전 10시쯤 군산비행장에서 이륙한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 연료통 2개가 군산시 옥서면 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나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미 공군 측은 전투기 비행 중 응급 상황이 발생해 연료통을 바다에 떨어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과 지난달엔 미 공군 소속 같은 기종 전투기가 비행 중 서해상에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아직 더불어민주당 공천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정읍고창 선거구 윤준병, 유성엽 예비후보 간의 예산 성과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준병 후보는 유성엽 후보가 예산 조작뿐만 아니라 가로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전 현직 국회의원이 맞붙은 정읍고창 선거구. 후보의 역량을 보여주는 예산 확보 성과를 두고 두 예비 후보는 서로의 자료가 맞다며 일방적인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유권자들의 혼란만 더해지던 가운데 윤준병 후보는 상대 측 주장에 근거가 되는 자료를 기반해 예산 조작 진상을 밝히겠다고 나섰습니다. 유성엽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적시된 윤준병과 유성엽의 국도비 증가액 및 증가율은 허위 사실일 뿐만 아니라 실절 부풀리기 목적의 예산 조작, 예산 성과 도둑질 등에 해당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의 중대 위반으로 자격 상실행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윤 후보는 직접 자료를 설명하며 유 후보가 자신의 예산 성과를 악의적으로 축소한 것을 넘어 윤 후보가 취임한 2020년도 하반기 실적까지 가로챘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가 제시한 자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의 정읍시 예산 확보 금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이복형 정읍시의원이 배포한 자료. 이복형 의원은 지난 2022년도와 2024년도까지 정읍시 최종 예산이 윤 후보의 주장과 다르다고 말했는데 이는 유성엽 후보의 입장과 같습니다. 윤준병 예비후보 측에서 유성엽 예비후보를 고소 고발하고 배포한 자료에 나온 예산은 실제 정읍시 본예산 세입 세출 대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 후보는 윤 후보의 예산 조작, 도둑질 주장에 대해 흠집내기라며 앞으로는 이에 대해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며 판단은 유권자에게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한 달 동안 이어진 예산 조작 공방에 대해 유 후보 홍보물에 기재된 정보를 유권자들이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제56회 한국도서관상에 김제 시립도서관이 단체상을 수상했습니다. 전북에서 유일하게 수상한 김제 시립도서관은 자동화 시스템과 같은 미래지향형 도서관 기반 구축,
리모델링, 장애인과 같은 특수환경 이용자를 위한 정보 서비스 운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도서관상은 국내 도서관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올해는 전국 1,400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평가해 15개 기관이 상을 받았습니다. 남원시가 경기도 성남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지역은 앞으로 4차 산업과 신성장 동력 사업 육성, 축제 공연 등 시민 여가 문화 증대와 관광자원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행정의 우수시책 정보를 교환하고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최경식 시장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협약을 계기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류 사업을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음주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창경찰서는 23일 특정가중범죄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지난 22일 밤 9시 반쯤 고창군 상하면의 한 도로를 지나던 70대를 차로 치고 전남 영광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신 것을 인정하나 음주 측정은 거부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장비 교육과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사전투표 절차와 사전투표 통신망, 통합 명부 시스템 운영 방법 등 신규 장비 사용과 장애 처리 등에 중점을 둔 교육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총선부터는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표기 형태를 QR코드에서 막대 형태 바코드로 변경하고 사전투표 신분증 이미지 보관 기간도 선거일 이후 30일까지 보관합니다. 대한적십자사의 헌혈 유공장에 정읍경찰서 7보 파출소에 근무하는 최재근 경위가 최고 명예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정읍 헌혈사랑 모임에 따르면 최 경위는 1996년부터 28년 동안 약 300회에 달하는 헌혈을 했습니다. 최 경위는 몸이 아픈 사람을 돕는 가장 직접적인 도움은 건강한 사람이 자신의 혈액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헌혈이라며 1초의 따끔함만 참으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헌혈 동참을 부탁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제21대 총선 전북선거구 획정이 안개 속인 가운데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남은 일주일이 국회의원 10석의 운명을 좌우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최소한 3차례 이상 공개, 비공개 접촉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는데요. 전북의 경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일주일 앞둔 22일까지도 지난해 12월 5일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동의할 수 있는 획정안을 마련해 전북 10석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내 중론이라고 하는데요. 중앙정치권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전북 10석 유지를 골자로 한 선거구 획정은 결국 여야 당 지도부 결정에 따른 톱다운 방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전북 의석 확보를 위한 민주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의석수 축소 사태가 빚어질 경우 현역 의원들은 여론의 문매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경찰청이 흉기 난동과 같은 강력 사건에 대응하고자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발대했습니다. 12개 팀 97명으로 구성된 기동순찰대는 범죄 취약지와 다중 밀집 지역을 집중 순찰해 무질서 행위를 단속합니다. 형사기동팀과 마약 수사팀으로 나누어진 형사기동대는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주요 강력범죄와 민생침해 범죄를 수사합니다.
임실군이 적극적인 재정 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지난 20일부터 사흘 동안 2024년 상반기 신속 집행 점검 회의를 열고 부진 사업에 대해 집행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민간 보조 사업은 선제적으로 지급하고 토지 보상 협의 등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해 사업 지연 방지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재정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어 그 효과를 국민께서 피부로 체감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안군이 사회 취약계층의 신성식품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시범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부안 지역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바우처 카드를 신청해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하나로마트 등에서 과일이나 계란과 같은 신선식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농식품 구매 월별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달부터 순창 국민들은 수도요금과 사용량 등을 휴대전화 문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창구는 국민 편의와 수도요금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무료 문자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자로 수도요금 알림을 받고 싶은 주민은 가까운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순창군에 전화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김제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성과급 1,5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김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2달 동안 진행된 희망 나눔 캠페인에서 당초 모금 목표액의 2배가 넘는 8억 1,800만 원을 모아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모금된 성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또한 성과급 1,500만 원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에 활용될 방침입니다. 정읍소방서가 공동주택 피난 방화시설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공동주택 가운데 계단실형 아파트 48곳입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방화문 유지관리 실태와 방화문 훼손이나 장애물을 쌓아뒀는지 여부, 피난 방화시설에 대한 올바른 관리법 교육 등입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의 판소리마당 공연으로 소리꾼 조희정의 동초제 춘향가가 다음 달 9일 오후 3시 남원 국립민속국악원 예음헌에서 6시간 동안 선보입니다. 동초제 춘향가는 명창 동초 김현수 선생이 1930년대 초 여러 명창의 소리 가운데 장점만 골라 새로운 소리를 만들고 자신의 호를 따 이름 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리꾼 조희정 씨는 제39회 전주 대사슴놀이 전국대회 명창부 장원을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섬세하고 깊이 있는 소리로 판소리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가 전월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2월 전북 지역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 도내 소비자 심리지수는 95.5로 전월보다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향후 경기 전망지수는 전월 수준을 유지했으며 현재 생활 형편과 생활 형편 전망지수는 전월보다 올랐습니다. 하지만 가계 수입 전망과 소비 지출 전망, 현재 경기 판단은 전월보다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출 항목별로는 교육비가 상승했으나 내구재와 의류비, 여행비 부문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박병래 부안군 의원은 현재 13개 읍면에서 읍면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 행사 규모나 참여율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행사를 열기 위해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해 이장단 각출이나 상가에서 찬조를 받는 등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읍면민의 날을 군민의 날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읍면민의 날 통합은 지역 주민들을 하나로 만드는 훌륭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읍면의 정체성을 모두 담을 수 있으며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